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한 개인을 파산 사건 보고서인데요.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뭐 사건 번호나 어려운 법률 용어 말고요. 이 안에 담긴 한 사람의 어떤 재정적인 이야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가능성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그 파산 관제인이 작성한 보고서죠.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자 역할이고요. 아, 네네. 이 문서를 통해서 채무자 A씨라고 할 때요. 이분이 어떻게 파산까지 왔는지, 지금 재산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그 근거가 될 내용들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록에서 어떤 게 중요하게 다뤄졌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보고서를 보니까 채무자 A씨는 58살 남성분이시고 대학까지 졸업하셨네요. 네, 과거 이력을 보면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 그리고 또 IT 중견기업에서도 일하신 경력이 있어요. 맞아요. 꽤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파산까지 오게 된 걸까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그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 강직성 척추염이요? 네, 이게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점점 굳어가는 희귀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이 병 때문에 사실상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신 거죠. 아, 정말 큰일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비도 들고 또 자녀 양육비,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카드 대출 같은 걸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생활비 때문에. 네, 채무가 그래서 확 늘어났고요. 결국 2013년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셨고 아, 그 후로는 이제 간헐적으로 일용직 같은 걸로 생계를 유지하시다가 2014년 6월쯤에는 더 이상 이 빚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 그러니까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지내시나요? 현재는 2024년부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긴 했는데 뭐 실질적인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친형 소유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과소비나 투자 실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때문에 소득이 끊기고 또 생활비 부담은 늘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삶의 기반을 흔든 거죠. 파산 제도가 이런 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A씨의 부채랑 자산 상황은 정확히 어떤가요? 총 채무액이 한 6,147만 원 정도 됩니다. 6천만 원이요? 네, 채권자는 카드사 한 곳 포함해서 총 3곳이고요. 이 빚은 보고서상으로는 1995년부터 발생한 생활비, 그리고 기존 빚 돌려막는 데 쓰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현재 A씨 명의로 된 재산이요? 은행 예금 딱 72만 원 정도.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72만 원이요. 네.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72만 원 이것도요. 파산 절차에서는 보통 6개월치 최소 생계비로 봐서 압류를 못하게 하거든요. 아, 법적으로 보호되는 돈이군요. 그렇죠. 압류금지 재산 범위 안에 있어서 파산관제인이 이걸 뭐 굳이 회수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걸 포기했어요. 이걸 환갑포기라고 하는데요. 환갑 포기. 네. 뭐 회수해봤자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본 거죠.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처분한 다른 재산도 없었고 이혼한 배우자나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재산 아니면 자녀 명의로 뭐 숨겨둔 재산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걸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정말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시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다 검토했을 텐데 파산관제인의 최종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A씨의 앞으로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네. 파산 관제인은 A씨한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요. 그게 뭔가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법원에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빚을 탕감해주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A씨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자들 쪽에서도 뭐 별다른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아, 채권자들도 이의가 없었다고요? 그건 A씨 상황이 그만큼 좀 명백하고 안타까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런 절차에서 뭐 흔한 일인가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명백히 없고 또 채무자 상황이 좀 투명하게 다 드러난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굳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도 아마 그런 경우로 보이고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은 A씨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법원에 면책 허가, 그러니까 빚 갚을 책임을 면제해달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뭐 더 이상 나눠줄 재산도 없으니까 파산 절차는 이제 그만 끝내자. 파산 절차 폐지 의견도 같이 냈고요. 결국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결론이네요. 오늘 살펴본 이 보고서가 참 예기치 못한 질병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고 또 결국 파산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출발선을 어떻게 마련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서 같지만 그 안에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뭐 빚을 정리하는 과정, 이걸 넘어서요. 우리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어떤 실패나 재기를 어떻게 보고 또 지원하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은 A씨처럼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로 정말 깊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과연 그 개인의 노력만으로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일 겁니다. 그렇죠.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 불운과 개인의 책임 사이에서 이 법적 구제 시스템이 어떻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지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는 개인의 재기를 돕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